제가 이제 대단히 뭐 공부를 잘 했거나 아니면 뭐 머리가 좋거나 이래서 동차 합격이 된 건 아닌 것 같고 좀 처음에 전략을 잘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한 달 플래너일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게 있죠. 두 번째 모의고사 후기. 행쟁이랑 경조도 절반 일단 보자. 내가 오늘 평가 관리에 대해서 좀 백지복습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평가 관리를 쓰고 어, 지금은 고객사에 보낼 공문 한번 쭉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객사에 이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공문을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그 고용노동부에서 가짜 3.3 계약 단속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그거 한번 나갔었고 신년이 바뀔 때 어떤 게 바뀌는지 이제 안내하는 공문 나가기도 하고 뭐 사업장 특성에 따라서 산업별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 그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버리면 관리가 완전히 변해버리거든요. 그런 사업장들의 이제 어떤 거 조심하셔야 되는지 이제 쭉 정리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게 사업장별로 맞게 좀 공문이 나가는 편입니다. 지금은 9시 56분. 이제 곧 연휴인데 연휴에는 조금 여유 있게 밀린 일도 처리도 좀 하고 그러는 편입니다. 오늘 여기는 제 방인데요. 방에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1차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2차 시험도 사실은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방에서 좀 찾아봤어요. 저 수험생 때 혹시 자료가 있는지. 제가 유일하게 버리지 않은 게 저의 이 다이어리예요, 다이어리. 다이어리인데 엄청 많죠. 이게 한 달 플래너일 거예요. 31일 동안 쓸 수 있는 플래너인데 제가 이 보물 같은 이 그 플래너 내용을 조금 공유를 하면서 특히 노무사수험 이제 막 진입하는 분들 또는 공부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이 영상을 좀 참고해서 공부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노무사 수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단위로 이제 쭉 돌아갑니다. 저는 21년도 9월 정도부터 이제 정기순환 따라가기 시작해서 9월에 시험을 보고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다이어리는 총 7개더라고요. 제가 7개의 다이어리를 썼는데 보니까 22년 1월 13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플래너가 뭐 동차 합격의 비결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플래너를 썼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내 공부 진도나 내 상태를 객관화할 수 있고 가시화할 수 있다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신 시험이나 뭐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이런 대학교 시험 공부는 분량이 되게 작잖아요. 근데 우리 노무사 수험 같은 경우에는 분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내가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를 내가 객관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플래너를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제 하루 동안 어떤 걸 할 건지 아니면 한 달 플랜 그 목표를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달 동안 뭘 할 건지를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는 내가 이런 거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적어놨고 보시면 오케이라고 쓴 게 한 개밖에 없죠. 목표는 잡아도 꼭 이루지 않아도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라는 거는 계속 수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플래너를 통해서 조금 잘 활용을 했던 거는 뭐냐면 그 피드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 스터디 플래너에 다 넣어놨어요. 피드백도 사실은 그냥 일기장에 적어놓으면 그 순간에 그냥 아 이런 피드백을 받았구나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렇게 플래너에 붙여놓으면 아 내가 이런 거 신경 써서 공부하기로 했지. 자주 보고 이 피드백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게 되니까 그 모의고사 후기도 여기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게 있죠. 두 번째 모의고사 후기. 첨삭해보니 얼레벌레 쓰긴 했지만 빠뜨린 부분, 특히 학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학설 같은 거 보충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놨고 보안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좀 세밀한 암기가 좀 아직은 부족할 때죠. 사실은 그 1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 막 썼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외워야 되는 것들도 같이 플래너에 썼어요.
명관, 묘명, 양종혼 이런 식으로 두 문자나 제가 계속 틀리는 것들은 스터디 플래너에 적어 놓고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하고 그거 반드시 외우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공부적인 피드백뿐만이 아니라 생활 피드백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날 보니까 너무 어지러워서 갑자기 병원에 다녀왔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연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계획적인 분들은 하루 동안 무슨 공부를 하겠다. 한 달 동안 무슨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를 굉장히 촘촘하게 계획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어지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활용을 해서 바로 이제 내가 손해 없이 그냥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막, 아, 계획이 틀어졌어. 난 망했어. 이렇게 우울해할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좀 우울해지고 계획 틀어지는 거에 스트레스 받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지양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메모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제가 공부 시간을 다 체킹을 해놨거든요. 이게 나중에 가면 그 열품타라는 그 어플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열품타로 공부를 했는데 이때 막 공부 몇 시간 했는지를 써놨어요. 근데 이게 사실 초반에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왜 의미가 있는 것 같냐면 공부를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어디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늘 공부 많이 한 것 같은데 시간을 측정해보면 생각보다 얼마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아, 내가 생각보다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를 초반에 빨리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달에 썼던 플래너고요. 사실은 첫 달에 썼던 플래너이기 때문에 제일 열심히 그리고 예쁘게 썼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달 거예요. 거의 쓴 게 없어요. 그냥 비어 있어요. 거의 비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최종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달력인데 우리 노무사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시험 전날에 다음날 시험 볼 과목 1회 독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게 있죠. 약속.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됐어요. 결국에는 실패했는데.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 달력을 6월 27일부터 이제 9월 4일까지 쭉 만든 거거든요. 67일, 66일, 65일 이런 식으로 디데이를 카운팅을 했어요. 디데이 세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시험이 9월 3일, 9월 4일인데 오늘이 6월이다 라고 하면 되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60일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게 짧게 느껴져요. 그러면 같은 기간이라도 훨씬 집중도나 깊이감이 다르거든요. 공부에 있어서. 9월 4일날 행쟁이랑 경조를 본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다음에 역산해서 하는 거예요. 전날에는 일단 당연히 9월 3일날 시험 보는 거 봐야 되고 전전날에는 그 절반만 보자. 그리고 행쟁이랑 경조도 절반 일단 보자. 그리고 이때 그 직전에 9월 3일 걸 더 보게 될 테니까 그 전에 9월 4일날 볼 거를 더 많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좀 짰던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결국 내 공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꼭 플래너가 아니어도 나만의 다른 방법으로 내 현재 상태를 체크하고 내가 지금 이제 이 공부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좀 가시화할 수 있는 수단,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내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가 단권화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공부에 있어서 플래너의 모든 거를 단권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모의고사를 쳐도 우리가 모의고사 보고 이제 복기를 하시잖아요. 복기할 때 내용적인 보완도 중요하지만 이 시험에 임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태도가 좀 부족한지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도 이런 내용들,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 모의고사 후기를 적되 이제 뭐 약간 공부를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 전략을 세우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